항상 그 중간고사 끝나면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작년 학생들 데이터를 기준으로 자료를 나눠주고 이제 작년에 이제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이런 성적을 가지고 이런 대학을 갔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그 이제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팁들을 좀 알려주는 시간을 갖고 중간중간에 이제 그 학생들이 가져온 선물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첨해서 경품으로 올해 공부하는 친구를 나눠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네. 오늘 되게 많이 와요. 작년 학생들 중에서 한 40명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하실 건지. 올해 애들이 잘 돼야 하는데 매년 애들이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간절해 보이는 친구들이 보여가지고 알고 있는 도움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원래 사실 예전부터 쭉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 해볼 수 있게 되어가지고 정말 좋거든요. 하던 대로만 계속 하면은 저는 진짜 합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예비를 못 받았는데 국민대에서 붙었어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가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진짜 끝까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일단 우진쌤께 너무 받은 은혜가 많다고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왔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보던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또 하게 돼서 좀 영광스럽고 또 감회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브라운 편이 파이팅 안 해줘. 브라운 팬 화이팅!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나만 보고. 워낙 해야 될 게 수학도 많고 영어도 많다고 해서 런던보이 먼저 하자. 성민이 나와. 영어 공부 어떻게 했나요? 이런 식으로 아 이건 누가 야 가방에 넣는 아 진짜 내가 이거 네가 왜 갖고 와? 저거 나한테 내 거야. 그거 왜 갖고 가? 제발 좀. 이걸부터 이제 더워지면서 다 지칩니다. 모두가 지쳐. 너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얘도 지치고. 브라운 편입 화이팅! 브라운 편입도 화이팅! 브라운 편입 화이팅! 편입생들 화이팅! 브라운 편입 화이팅! 상민이부터 하자. 상민이가 좀 말 좀 하잖아. 뭐야? 이 분위기 뭐야? 아, 나와. 저는 2호 편입으로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 입학한 정상민이라고 합니다. 영어에 대한 질문이 많더라고요. 독해는 종현쌤을 전적으로 좀 따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문장을 볼 때도 그 문제를 풀 때도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일치 불일치 문제를 직접 만들어 본다거나 아니면 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거나 그런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 논리도 딱히 막 다른 사람을 찾아 듣진 않고 독해를 하면서 논리도 좀 자연스럽게 되는 느낌이라 그렇게 그냥 종현쌤 따라서 영어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또한 킬러 문항 공부 방법이 궁금해요. 킬러 문항은 솔직히 이제 처음 보면 아예 못 푸는 게 맞고 회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킬러 문항에 대한 공부 방법은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다른데 어떤 사람은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서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저는 그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무조건 외웠어요. 쌤이 이렇게 풀이 방법을 알려주면 그거를 저만의 순서대로 다 나열을 한 다음에 그 순서를 다 외워서 모든 문제에 좀 적용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중반기에 영수 비율이랑 후반기 영수 비율이 궁금합니다. 중반기에는 솔직히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챙겼던 것 같아요. 초반에만 영어를 엄청 챙기고 영어 3, 수학 7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 후반기에는 영어를 1, 수학을 9로 잡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수학이 너무나도 할 게 점점 많아지고 공학 수학까지 챙기면 영어 할 시간이 없어서 영어는 하루에 기출 한 개만 풀고 단어를 한 20분, 30분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 수학에 몰두했던 것 같습니다. 쌤이 막 극곡선 설명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수학 말이 있다고 막 변화 속의 일정함? 그거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편입은 일정함 속에서 변화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끝까지 꾸준하게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그 런던보이 먼저 하자. 성민이 나와봐. 안녕하세요. 2호 편입해서 최종적으로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부 일반 전형에 된 사람입니다. 영어 공부 어떻게 했나요? 이게 좀 케이스가 나뉘는 것 같은데 지금 독해가 지금 이해가 된다는 사람들은 계속 독해만 파시면 되고 사소한 그걸 노리실 때는 85% 정도가 독해였던 걸로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만 잘 푸시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학교나 알바 병행하면서 합격한 경우에 하루 시간 어떻게 나눠서 썼는지 저는 이제 주말에 이제 알바를 하면서 편입을 조금 했었는데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알바를 그만두고 그 뒤로부터는 편입 공부에 더 초점을 맞췄고 확실한 거는 기출 푸실 때 딴 데 한눈 파시면 절대 안 됩니다. 중반기 영수 비율과 후반기 영수 비율이 궁금합니다. 중반기에는 영어를 더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후반기에는 수학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남는 거는 기출로 이제 좀 채우셔가지고 수학 킬러 문양 공부법 궁금합니다. 남들도 다 못 풀어요, 솔직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저희 때는 이제 프리퀀시도 정규 수업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워크북이나 카이맥스만 하면은 경험을 많이 못 하거든요. 문제 푸는 거를. 그래서 최대한 경험치를 많이 쌓아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잠깐 있어봐. 이게 원래 얘는 영어를 진짜 잘한단 말이야. 너 영어 공부 안 했지? 했다고 해줘? 얘 토익도 만점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얘기를 들으면 안 돼,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냥 한번 불러봤는데, 그러니까 원래 잘하던 애들의 얘기 들을 필요가 없어, 사실. 뭐야, 갑자기 또. 그래, 독해 열심히 하라. 이건 맞지. 단어는 외워야 돼, 알겠지? 너네 외워야 돼.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경영공학과 임도준입니다. 근데 사실 저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뒤에 많고 그 친구들 앞서 공부도 많이 이야기를 했고 무엇보다 1타 강사님이 또 옆에 계시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공부법 말고 평소에 어떻게 생활했는지랑 무슨 생각으로 좀 했는지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이제 하루 패턴은 6시에 일어나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학원 오고 밤 10시에 가고 주말에는 한 8시 반까지 와가지고 닫을 때까지 하고 후반에 좀 카페 가서 조금 더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일주일을 계속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6월까지는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날들도 격주로 좀 있었긴 합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반복적으로 살았던 것 같고요. 작년에 무슨 생각으로 공부를 했을까라고 좀 고민해봤는데 지금 5월이잖아요. 이제 5월까지는 사실 열정적으로 좀 많이 막 불타오르거든요. 근데 이제 6월부터 이제 더워지면 사실 다 지칩니다. 모두가 지쳐요. 너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얘도 지치고 쌤도 지칩니다. 다 지치는데 근데 저희 누나가 저한테 중요할 때 해줬던 말이 있는데 저희 누나는 참고로 중앙대학교 편입을 하고 지금 노무사로 하고 있는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도시야 너가 쓰러지는 건 당연하다. 지치는 것도 당연하고 공부 안 하는 것도 너무 당연하다. 이걸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야, 도시야 쓰러져도 괜찮아. 작심삼일에 작심삼일을 100번 하면 돼. 너 남들보다 3분의 2는 열심히 산 거야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지치고 지금 힘드실 텐데 그거를 오래 끌고 가지 않고 나 오늘 망쳤어. 오케이 쿨하게 인정하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하고 또 이틀 뒤에 또 나 오늘 망쳤어. 오케이 쿨하게 인정. 다시 또 이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시는 삶을 좀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고요. 이거는 제 인생 살짝 묻어긴 한데 기회는 왔다라는 말이 조금 부끄럽지만 좋아하거든요. 이 말을 사실 좀 오글거리는데 마침표로 끝나는 말인데 사실 저한테는 좀 물음표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너 이거 잡을 수 있어? 너 그만큼 노력할 수 있어? 너만큼 자격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재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보면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한번 왔을 때 이걸 놓쳤을 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오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뒷바라지 하기 힘드시다든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하기 힘들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기회를 좀 소중히 여기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편입도 사정이 있어서 지방에서 하는 친구들도 많을 거고 도전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고 알바를 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많을 텐데 일단 여러분 여기 지금 서울 그리고 그 교육의 중심에서 훌륭하신 분의 현강을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남들보다 좀 몇 수 앞에서 시작하는 좋은 기회를 얻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좋은 기회를 꼭 기회를 잡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프리퀀시 매우 중요하니까요. 프리퀀시 꼭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슨 시선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프리퀀시랑 스포일러 때 다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적어놓는 게 중요해요. 그런 사고의 과정들 다들 힘드실 텐데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에 재학하고 있는 김우영이라고 합니다. 문과 편입에 실패하고 이과로 다시 시작한 재수생에 단체 시험을 보면 항상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과 달라진 게 없는 제 모습에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어차피 그렇게 우울해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고 그냥 지금 이거 말고 할 거 없으니까 그냥 해보자 하는 단순한 생각으로 계속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활 하시다 보면 우울한 순간 한 번쯤 꼭 오는데 당연한 거니까 그냥 물 흐르듯 보내셨으면 좋겠고 잠깐은 괜찮지만 그 시기가 너무 길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학생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과에 맞춰서 학교를 갈 수 있었던 건 우진쌤이 항상 말씀하시는 끝까지만 해라를 잘 지켜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진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저는 우진쌤 맹신론자였어가지고 쌤이 학원 나와서 하라고 하면 그냥 조용히 나와서 했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안 했고 통학 5시간 걸려도 와서 했고 사람 많이 나오지 않는 파이널 때도 그냥 나와서 조용히 숨어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통학 5시간에 알바도 병행하면서 했었는데 오전 시간에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하는 방향으로 시작을 했고 알바 갔다가 끝나면 지쳐서 공부 못할 거 뻔하니까 그냥 알바 갔다가 쉬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진쌤이 잔소리하는 게 가끔은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이니까 그래도 우진쌤 말 끝까지 듣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공학과 다니고 있는 최호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단어를 무조건 많이 외웠던 것 같아요. 단어가 모르면은 아예 읽히지 않았어가지고 문법은 사실 후반 가서는 거의 안 했습니다. 거의 안 했고 나온 학교가 많이 없었어가지고 그리고 몇 문제 안 됐어가지고 그 시간에 그냥 수학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영어 좀 자신 있거나 영어 베이스가 조금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전적대가 호주였어가지고 처음에 학원을 인강 사이트 등록하고 모의고사 봤을 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할만한데 뭐 단어만 외우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반에는 모의고사가 좀 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에 수학이 좀 점수가 안 나와서 영어를 많이 놨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영어 처음에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시험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에서 갈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은 끝에 가면은 저 뒤에 잘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물어보면은 못 푼 문제는 거의 비슷비슷했어가지고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이렇게 못 푸는데 제가 그 항공대 시험이 처음 봤었는데 그때 느꼈거든요. 영어 몇 문제 더 맞추면은 이 한두 문제 극복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가지고 영어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알바 병행은 저는 주말에는 알바를 했었거든요. 평일에는 알바를 안 했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오전에 가서 한 3시, 4시쯤에 끝났었어요. 독서실로 바로 갔던 것 같아요. 집에 있으면 공부를 안 하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냥 무조건 나왔던 것 같아요. 수학 킬러 문항 스텝 2, 스텝 3 그리고 스포일러에 관해서는 저는 스텝 1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텝 2, 3는 수업하시다 보면 우진쌤이 그 건드시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 문제 빼고는 저는 딱히 안 풀어봤던 것 같아요. 후반 가면은 그 COF랑 뭐 청출어람이랑 이런 게 있는데 그 문제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더 풀었고 스포일러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은데 나중 가면은 파이널쯤 가면은 다들 푸실 것 같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스포일러 봤을 때 많이 틀리고 그랬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풀지? 이게 시험에 나온다고? 약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파이널쯤 가서는 풀만한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오답 노트를 쌤이 그때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만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중에 제가 또 이거를 풀어볼 때 쌤의 강의는 사라졌지만 저는 어쨌든 그걸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됐어서 쌤이 말했던 거를 정리해서 오답 노트로 만들었었는데 많이 봤었어가지고 저는 유용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회독 횟수를 보면은 워크북은 각각 5회독씩 했고요. 스포일러는 2회독에서 3회독, 부족한 건 3회독 했던 것 같고 프리퀀시는 그 숙제 이외에도 2회독 정도 더 했던 것 같고 기출은 좀 먼 얘기긴 하지만 8개년치를 5회독 정도 했고 가고 싶었던 학교들은 10개년치를 5회독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저는 많이 푸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경희대 전자공학과에 현재 재학 중인 이세진이라고 합니다.
혼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 더 잘하는지나 혹은 내가 지금 뭐 평균보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잘해지는 방법을 찾으려고 엄청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귀찮거나 하기 싫으면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기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싫거나 귀찮은 것들을 한 개 할 때 다른 안 하는 사람들보다 뭔가 더 앞서 나간다는 생각을 하면 9월이나 10월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 한두 개 안 한 사람들, 50개 안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해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그거였거든요. 공부 방법에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제일 핵심은 그냥 귀찮고 하기 싫은 거는 이거는 하면 내가 무조건 남들보다 하나는 더 알겠구나 생각하고 그냥 무조건 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혼자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는 거나 독서실 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저희가 지금은 다들 성인인데 직업이 수험생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인들 평소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사실 수험생이 그렇게도 공부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최소한 지금 내 나이대 회사 다니는 애들이 일하는 시간만큼은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일어나기 싫어도 공부하러 가고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한지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맘때쯤 한 5, 6월에 영어를 다시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볼까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생각해서 제대로 잡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9, 10월쯤에야 부랴부랴 영어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 수험생활 중에 제일 큰 후회라서 혹시 지금이나 공부를 하던 중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전혀 아니니까 그냥 하시던 대로만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학 얘기를 하자면 공부 방법 같은 게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우선 우진쌤께서 내주시는 숙제는 당연히 다 해갔고 좀 모르는 부분이 하나 생기면 우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영상을 돌려보든지 해서 클라이맥스, 워크북, 스포일러, 프리퀀시 등 제가 가진 모든 자료에서 그 개념 문제를 다 찾아서 풀었어요. 그렇게 엄청 많은 문제들을 풀면 아무리 이해가 안 갔던 개념이라도 나중에 다 되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다 풀어보면 나중에 문제 만났을 때 이거 그때 엄청 많이 풀었던 그거다 하고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한 번만 쭉 푼다고 되는 거는 아니고 당연히 다 까먹으니까 중간중간 건드려주기는 해야 돼요. 공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6월까지는 알바랑 통학을 병행하면서 해서 평일에는 아침에 영어 수업 듣고 쭉 학원에서 자습하다가 저녁에 수학 수업 듣고 10시에 집 가고 주말은 이틀 다 알바를 하면서 지냈었고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어서 7월부터는 근처에서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부터는 늦어도 아침 7, 8시까지 학원에 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끝나고 카페 가서 나머지 공부하고 기가하고를 매일 했던 것 같아요. 저 당연히 슬럼프가 온 적이 있었어요. 각자의 사정이 있겠지만 저는 나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일들이 작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멘탈이 많이 무너졌었는데 그때마다 그래서 지금 그만둘 건가? 라는 질문을 저한테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항상 답은 계속 한다였거든요. 어차피 그만둘 거 아니면 그냥 일단 학원 가서 책상에 앉자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일단 학원에 나오면 주변에 다 공부하는 사람들이랑 할 게 공부밖에 없거든요. 전 무조건 학원 나오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르는 것도 오진쌤이나 조교쌤께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공부는 꼭 학원에 오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원하시는 대학 꼭 붙으실 거니까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 살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4월쯤 가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비는데 심지어 내가 기차 안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학원 근처에 있는 고시원으로 옮겼던 것 같아요. 고시원으로 옮기면서 처음 다짐했던 게 평일에는 그래도 고시원으로 옮긴 만큼 학원에 있는 누구보다 좀 빨리 와야겠다, 학원 문 좀 열어봐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혼자 하는 다짐이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질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문법 가르치고 계신 성원쌤한테 수험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서 8시 전까지 안 오면 안 올 때는 이제 10,000원씩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한 3달 정도는 되게 잘 지켜졌던 것 같아요.
맨날 이제 쌤한테 인증하고 쌤도 이제 그래 힘내라 하면서 이제 응원도 좀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여름 되죠. 여름 때 되니까 이제 슬슬 더워지고 몸도 이제 좀 마음도 나른해지고 이러니까 점점 시간이 좀 늦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6시에서 어느 날 이제 6시 5분, 10분 이렇게 점점 늦어지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수학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너 요즘 늦는다고 소문이 들리더라. 그때 좀 리마인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걸 또 누가 지켜보는 사람이 있구나. 지켜보는 사람도 있으니까 좀 덜 쪽팔리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때부터 다시 리마인드 해서 6시로 다시 오고 그렇게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6시에 딱 하고 나와서 수학 문제 좀 풀다가 7시부터 이제 아마 세미모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세미모 좀 듣다가 영어 수업 듣고 그리고 이제 오후엔 수학 수업 듣고 그러면 이제 한 10시, 10시 반 정도에 끝이 나는데 늦게까지 한 2시까지 하는 카페가 있어서 거기서 12시에서 1시까지 좀 하다가 다시 집에 오는 거의 18시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공부가 잘 초반엔 안 됩니다. 엄청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수업하다 보면 가끔씩 졸릴 때도 있고 서서 수업을 들어도 좁니다. 근데 이게 가장 강력하게 효과를 발휘할 때가 10월달 지나서인 것 같아요. 이미 저는 6시부터 했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한 몸이 되어버렸으니까 남들은 이제 더 해야지 하면서 이제 저 지쳐가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덜 해도 남들보다는 더 많이 하는 거니까 거기서 좀 자신감을 얻어서 그때부터 이제 성적도 조금 많이 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는 3월 달에 수학 성적이 이제 90등이었는데 이제 6등으로 또 마지막에 찍어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험생활 하시면서 아쉬움이 남을 수는 있어도 그래도 후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통학하는 비용, 밥 먹는 비용, 또 학원비 해가지고 거의 몇백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 비용도 좀 아깝잖아요. 매일매일 오셔가지고 좀 열심히 하셔서 12월, 1월 이렇게 됐을 때 또 울지 않으시고 좀 행복한 마음으로 짐 정리하시면서 이제 가뿐하게 떠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화학공학과 다니고 있는 박세별입니다. 우선 제 패턴을 알려드리자면 한 5월까지는 제가 강원도가 본가라서 통학을 했어요. 제 막차가 10시인가 그랬는데 그 당시 학원이 10시까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남들에 비해서 1시간 일찍 나오고 이래야 되는 게 너무 좀 아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6월부터는 고시원에 살았는데 그때 우진쌤이 하신 말씀이 기상 인증을 해보는 거 어떻겠냐 해서 그때부터 쌤한테 기상 인증을 했는데 처음에 했을 때가 7시인가? 그때 학원에 나오는 걸 인증했었고 중간에 여름쯤 됐을 때는 새벽 6시에 학원 나와서 했어요. 민성님이랑 거의 학원 1등으로 왔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했던 이유가 남들에 비해서 제가 좀 모자르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남들에 비해서 좀 딸리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는 높게 잡으시는 게 좋고요. 화이팅! 야, 나한테 뽑아. 저는 경희대학교 신소재공학과 지금 다니고 있는 김태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라는 청춘에 1년 동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저도 했어요. 저도 했고, 짧으면 2개월 하신 분들도 있고, 길게 하면 5개월 넘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때 뭘 가장 고민하고 생각할 게 많았는지 생각해봤는데, 저는 공부법에 대해서 가장 생각을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공부법이 이게 맞는 공부법인지 아닌지를 제 스스로가 판단이 안 돼서 쌤한테 일단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제 담임 쌤이었던 다솔쌤한테 제가 직접 가서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제가 여쭤봤어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맞을까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마다 찾아가서 제가 했던 그 공부 스케줄표 같은 걸 작성해서 가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솔쌤 스타일이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편이라 위로 따윈 없고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편이라 욕을 먹어가면서 저는 공부를 했거든요. 한 3개월 정도 공부를 해보면 이게 스스로 어느 정도 잡혀요. 그래서 그거 바탕대로 공부를 하니까 쭉쭉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저는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서 페이스 유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연히 중간에 지쳐요. 저는 공부할 때 항상 당연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메인으로 두고 공부를 했던 타입이라 당연히 한 20시간, 18시간, 많으면 12시간 공부하는 거 당연히 힘들죠.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되고 저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스스로 타협을 해서 한 주말에 저녁에 일찍 간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저한테 스스로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냥 중간중간 다시 채워나가는 에너지가 됐고, 제가 학원 다니면서 이거는 꼭 해야겠다라고 했던 생각이, 사실 쌤들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합격을 하려면. 아니면 그와 동등하게 간다던가. 쌤들은 이미 이 편입이라는 판에 오래 계셨고 이미 정상급을 달리고 있는데, 합격을 하려면 저 선생님들 다 제껴야 라고 말해도 되죠? 저는 무조건 선생님들보다는 오래 공부를 해야겠다. 쌤들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오고, 저녁에 쌤들보다 조금이라도 오래 하고, 그냥 잘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요. 저는 재수를 했던 학생이라 어쨌든 처음 보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잘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위에 있으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한번 해봤다고 여유를 갖고 이제 좀 느긋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분명 계실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한번 해봤기에 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위에서 하는 걸 유지하는 게 재수생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렇다고 초시생은 불리한 건 절대 아니죠. 습관은 고치는 것보다는 새로 익히는 게 더 쉬우니까 다들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엔 11월에 뵙시다. 연세대학교에서 나노과학공학을 공부하고 있는 강은혜입니다. 공부 얘기는 그만하라 하셔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학원 나오세요.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저 집이 멀어요인데, 저도 통학 3시간 매일 했거든요. 3시간이 되게 저한테 페널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독서실을 가서 1시간 반 더 공부하고 3시간 공부하지. 근데 저는 그거를 좀 기회로 바꿨어요. 제가 루틴이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원을 오르는 1시간 반은 무조건 공식 암기, 영어 단어. 저는 영어 단어 암기 시간을 따로 갖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있는 단어 책까지 다 보고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집 곳곳에다가 저는 포스트잇에 모든 공식과 단어를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따로 단어 암기 시간을 갖진 않았고, 그 다음에 집에 돌아가는 1시간 반은 무조건 그날 배운 거 복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루틴을 짰고, 그렇게 하니까 합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두한테 정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할애하느냐는 자기의 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렇게 해서 못해, 나 알바해서 못해. 저 알바도 했습니다. 내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느냐는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핑계 같은 거는 최대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연세대에 와서 공부를 해보니까 느낀 게,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 공부하러 가기 싫다 해도 아침부터 도서관에 앉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아무리 뭐 스카이 해라고 해도 그 학생들을 보면 항상 똑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 끝까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 애들이거든요. 저도 작년에 정말 하기 싫었어요. 당연히 하기 싫죠. 하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렇게 합격을 해서 저도 대학교 와서 더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편입했을 때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하기 싫은 거 다 하기 싫으니까요. 꼭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편입 공부를 하면서 성공보다는 성장을 쫓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성장을 쫓다 보면 성공이 따라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교 대상을 무조건 자신으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편입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잘 봐야 합격하는 게 맞죠. 남보다 잘 봐야 하는 순간은 시험장 들어가는 서 보는 2시간입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무조건 자기 자신과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불과 10분 전에 나, 1시간 전에 나, 어제의 나, 2주 전에 나보다 하나의 개념을 더 알았으면, 한 문제를 더 확실하게 알았으면 그거면 됐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하루 그냥 내 앞에 놓인 거를 해내고 쌓여가다 보면 그게 다 쌓여 있으니까 본인을 믿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정도까지 갈 수밖에 없다, 내 베이스가 이렇다, 그런 자기의 잠재성을 절대 폄하하지 마시고요. 저도 제가 연세대 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놓인 거 최선을 다해서 하고, 우진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저 그랬습니다. 더도 덜도 안 했어요. 딱 우진쌤이 하라는 대로만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크고 작은 파동이 되게 많이 올 거거든요. 그게 되게 클 수도 있고, 그럼 슬럼프가 되겠죠. 작은 파동들도 되게 많이 올 수 있어요. 내가 이거 분명히 저번 주에 풀었는데 왜 안 풀리지? 그거 당연한 거예요. 아까 태우가 말했잖아요. 당연하다고. 저도 그 마인드를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못 푸는 거 당연해. 그럼 다음 주에 풀면 되죠. 내가 이거 못 풀어. 어떻게 해야지. 해야지 어떻게. 근데 그러면 진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기를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편입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편입을 아무나 선택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만큼 그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끌고 가다 보면 성장해 있을 거고, 결국에는 합격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장원준입니다. 작년 생활에서 열심히 했다고 드는 건 별로 없고, 그냥 잘했다고 한 거는 그냥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학원에 나왔다는 거, 그거 하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인드는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게 그냥 해야지 약간 이 생각으로 계속했고 남들이 수학에 한 문제당 3분에 풀 걸 약간 1분 안에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짐으로 약간 공부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남들이 다 못 푸니까 나는 그 한 문제라도 더 빠르게 풀어서 그걸 어려운 문제를 더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쉬운 문제들을 더 많이 봤던 것 같고 프리퀀시였죠. 네. 그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쉬운 문제는 정말 남들보다 빠르게 주파했던 것 같아요. 그냥 우진쌤 우리 형 말 따라가면 뭐 다 돼요. 수업 내용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듣고 그냥 눈 초롱초롱하게 뜨고 절대 졸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김승우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긴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억울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6월 달까지는 학교랑 알바를 병행하면서 학원을 안 다니면서 했거든요. 그때 공부했을 때는 그냥 개념 위주로만 공부했었고 7월 달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저는 늦으니까 오히려 더 개념을 약간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익히자 이런 마인드였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좀 상위권이었어요. 학원 끝에 왔을 때는 뒤에서 3등하고 있었거든요. 번아웃이 한 번도 안 왔어요. 한 번 왔는데 그것도 아파서 온 거고 상위권일 때는 그냥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계속 공부를 했고요. 하위권일 때는 스포츠적으로 말하면 언더독이라고 하잖아요. 역전을 하자. 이런 마인드로 그냥 계속 공부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리고 뭐 공부 방법은 앞에서 말했듯이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저도 상민이가 했던 것처럼 그냥 순서 매기면서 유형별로 순서 매기면서 풀이 과정 저 혼자서 암기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영어는 저는 수업 시간 때 했던 거 노트를 따로 만들고 특강으로 오히려 복습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 특강. 물론 수학 특강도 진짜 중요합니다. 프리퀀시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영어를 따로 복습하는 게 시간이 좀 허비하는 것 같아서 영어는 특강으로 복습을 했어요. 그런 마인드로 했고 수학 3등 했거든요. 마지막 뒤에서 3등. 근데 경희대 왔으니까 여러분도 그냥 끝까지 잘 달려보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민대학교 인공지능학부에 이제 합격한 이창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근데 그나마 문법을 좀 했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문법 쪽으로 좀 약간 챙겨가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했고 근데 뭐 공부 방법은 다 다르니까 뭐 제가 틀렸네는 딱히 잘 모르겠고요. 초반에 할 때 좀 많이 아팠습니다. 우진쌤한테 의지하려다가 이제 우진쌤한테 말로 두드려 맞고 그때부터 딱 태도를 고쳤거든요. 아침 7시 반쯤에 나와서 세미고 듣고 밤 10시까지 수업 듣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맨날 그렇게 했거든요. 저도 한 6월달까지 7월달까지는 주말에 일요일에만 잠깐 오전에만 쉬고 오후에 다시 나와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고 꾸준히 학원을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학원을 나와야 공부를 해요. 제가 후반에는 수원에서 통학하면서 다녔는데 그냥 무조건 나와서 했습니다. 1시간 반 걸리든 2시간 걸리든 학원 와서 공부하고 처음부터 진짜 되게 못하고 하위권이었는데 저 11월까지 진짜 계속 쭉 못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는데 그래도 꼭 참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적이 안 나와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후반 가서 잘 보는 게 그게 진짜예요. 5월달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 진짜 정말 수고 많으셨고 포기하지 말고 이제 꾸준히 해 나가면서 페이스 유지하면서 하시면은 무조건 자기 원하는 학교에 붙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자동차영업대학 권호석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분야나 하고 싶은 일에 정말 열정을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재미없는 미방도 언젠간 쓰겠지. 약간 재미없는 미방도 뭐 진짜 하기 싫을 때는 GPT한테 야, 나 자율주행 전공하고 싶은데 이거 미방 자율주행에서 써? 이러면 갑자기 걔가 막 알려주더라고요. 너 이거 나중에 경로계획 설계할 때 써. 뭐 회로 이론할 때 써. 막 애들 다 똥시험표형 돼 있는데 회전행렬 배울 때 혼자 와 쌤 저 이거 몰라가지고 개고생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전공이 컴퓨터 쪽이었는데 그걸 몰라서 좌표를 한 100개씩 찍어보고 그랬거든요. 생각보다 힘든 것도 당연히 많을 텐데 정말 재밌게 하면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제 경험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다 그건 것 같아. 일단은 학원을 나와라. 그리고 끝까지 그냥 해라 이거야.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오랫동안 공부한 것 같아도 자기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모습이 잘 안 느껴져. 그게 쌓여야 돼. 그게 언제 그게 딱 느껴질지도 모르는 거고. 막연하지만 그냥 하는 거지 뭐. 우리 내일 그 수업이 있으니까 아침에 오고 나올 수 있겠지? 내가? 아무튼 하고